자,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프린터 설정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 대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다 했어요. 컴퓨터 한 대에 프린터기는 여러 대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대 중에 한 개가 기본 프린터다 했고요. 자, 2번에 기본 프린터는 두 대가 아니고 한 대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프린터기가 기본이 되면 되니까 삭제는 가능하고, 다음 3번에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 모두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다 가능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프린터를 연결했든 기본 프린터 설정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다음 4번에 스풀 기능이 설정되면 인쇄 도중에도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병행 처리 기능을 갖게 되어 컴퓨터의 활용성을 높여준다. 인쇄 속도는 오히려 한 단계 거치니까 조금이라도 느리지만 활용성이 높아진다. 그죠? 효율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해야지 되겠죠. 다음 115번 옳지 않은 거 마찬가지로 1번 스풀 기능을 설정하면 보다 인쇄 속도가 빨라지고 아니라 했어요. 그죠? 빨라진다는 게 틀렸죠. 동시 작업 처리도 가능하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아까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이나 똑같은 거고 병행 처리란 말이죠. 자, 그래서 뒷부분은 틀리지 않은데 속도 빨라진다 틀리는 거고, 이번에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 장치에 임시로 저장한 후에 인쇄 작업을 수행한다. 뭐 파일 저장하듯이 저장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드디스크로 프린터기가 인식할 수 있는 그죠? 그런 형태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잠시 보관해둔다 그런 이야기죠. 3번에 컴퓨터 내부 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느린 프린터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능이다. 4번에 스풀 기능을 선택하면 문서 전체 또는 일부를 스풀한 다음 인쇄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서 일부만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레이저 프린터기 한 페이지만 읽어드리면 한 페이지 나오면서 나머지를 계속 스풀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10장짜리 종이 문서가 있으면 10장을 다 스풀한 다음에 프린터기가 그때부터 인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선택사항이 이제 프린터 속성 메뉴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사실 그죠? 프린터 스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새로 프린터 스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개념을 잡아주는, 그래서 필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116번 마찬가지죠. 이제 그만 풀어도 될까요? 계속 틀린 부분이 인쇄 속도, 다음에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스풀은 그러면 이제 118번에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용지 방향, 용지 종류, 인쇄 매수 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인쇄 이미 할 형태로 프린터기가 딱 받아들일 형태로 다 보냈는데 용지 방향, 용지 종류, 자 이런 건 언제 합니까? 인쇄 명령 내렸을 때는 프린터기 종류나 매수 정도는 여기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용지 방향 같은 거는 또 요거는 한글 프로그램이지만 어쨌든 이 한글 프로그램의 용지를 가로 세로, 또 엑셀에서도 우리가 가로 세로 선택하잖아요. 페이지 설정, 그 페이지 설정에서 해놨는 대로 되는 거지 이미 다 보내놨는데 뒤늦게 이런 작업을 할 수는 없겠죠. 몇 장 인쇄할지 그런 거는. 그 인쇄 관리자 창에서 4번에 인쇄 일시 중지, 계속, 다시 시작, 취소, 저번 시간에 인쇄 관리자 보여드렸죠.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자, 다 같은 이야기니까 직접 읽어보시라 했고, 또 볼까요? 120번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 속성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요거 제가 새로 바뀐 그 설정에서는 안 보여서 제어판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갈게요.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에 프린터기에 이게 자꾸 바뀌네. 자, 프린터기의 속성을 가볼게요. 프린터
속성, 프린터 속성을 가보면 고급의 프린터 속성에 고급에 가면 앞에 볼게요. 아까 앞에 나왔던 그 개념,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 수풀 하겠다 하는 건 기본값으로 돼 있어요. 수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 이거는 선택해주면 수풀 안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까지 수풀 한 후에 인쇄가 시작될 건지, 아니면 바로 인쇄 수풀을 하면서 바로 인쇄도 시작할 건지, 이런 내용은 이렇게 아까 앞에 문제에서 설명한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된 문서가 보관되도록 뭐 이런 기능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문장 보면서 볼게요. 자, 1번에 인쇄된 문서 보관 선택하는 기능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기본값으로 인쇄. 자, 기본값으로 인쇄는 여기 기본값으로 인쇄 이런 메뉴가 있네요. 기본값으로 인쇄하면 여러 가지 용지의 뭐 또 방향이나 뭐 A4 사이즈는 어떤 걸 기본으로 할 건지 이런 용지 사이즈나 뭐 방향이나 뭐 등등 있잖아요. 컬러 흑백 이런 것들 이런 거 기본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 있죠. 그 다음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 수풀 있었고, 그 다음 보안을 위한 사용 권한 설정. 보안을 위한 사용 권한 설정은 고급에 있는 게 아니고 보안 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 답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죠? 이 정도까지 물으면 우리 힘들죠, 사실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고급에 있는 게 아니구나. 보안 탭의 따로 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121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인쇄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자, 1번에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이 시작된 경우라도 잠시 중지시켰다가 다시 이어서 인쇄할 수 있다. 아까 일시 중지 있었고, 다음 2번에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을 출력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인쇄 관리자 창에서 대기 상태 볼 수 있고요. 3번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이 출력 대기할 때 출력 순서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자, 출력 순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건데, 요거 프린터에 꺼놓고 하나는 인쇄에 우선순위 주는 거 있어요. 자, 인쇄 명령 내리고 또 인쇄를 제가 한번 2개를 눌러볼게요. 자, 인쇄 명령을 내려놓으면 인쇄 관리자 창에, 자, 작업 표시줄에 프린트 아이콘 있는 데서 이쪽 더블 클릭하면 열어주면, 자, 인쇄 중 뭐 이렇게 아직까지 인쇄 중이다가 프린트 꺼져 있으니까 이따가 인쇄 안 되면 오류 뭐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이 인쇄의 속성을 들어가면, 인쇄의 속성을 가면 우선순위 높음 이렇게 해주면 먼저 인쇄하는 거예요. 그죠? 우선순위 조절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아직 이거 인쇄 나오기 전이었다면 이거 먼저 인쇄하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인쇄 관리자, 인쇄 수풀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그 창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근데 뭐 몇 번째 1, 2, 3, 4 정하는 건 없어요. 다음에 4번. 일단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은 프린터 전원을 끄기 전에는 강제로 종료시킬 수 없다.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 거, 인쇄 작업 시작했으면, 자, 아직 이 프린터기가 인쇄를 시작하고 있어도 프린터기한테 내용 전달을 다 안 했으면 아까 인쇄 관리자 이 창에서 방금 요거는 이렇게 중지시킬 수 있잖아요. 일시 중지나 모든 문서 취소나 이거를 아직 프린터기가 인쇄를 다 안 했으면 중지시키면 그거는 인쇄를 중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요게 틀렸다 하는 겁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다음에 또 인쇄 기능 옳지 않은 거. 1번에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인쇄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2번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서 용지 방향 이런 거는 인쇄할 때 한다 했고요. 용지 공급. 3번에 인쇄 대기열을 이용하여 인쇄 상태, 소유자, 인쇄할 페이지 수 등 문서에 대한 정보를 알 수는 있었죠. 인쇄 중인지, 삭제 중인지, 오류 상태인지 뭐 이런 것들 정보는 보여줬고, 소유자 같은 거 여기 유저 몇 페이지짜리인지, 언제 인쇄 명령 내려졌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4번에 인쇄 대기열에서 프린터로 보낸 문서의 인쇄를 취소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다음에 123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인쇄가 안 되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에 프린터 드라이버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프린터 드라이버, 무슨 드라이버, 장치 드라이버 그러면 이 프린터기가 어떤 기종인지 알 수 있도록 프린터 우리가 아까 앞에서 프린터 추가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프린터 추가. 저 앞에서 프린터기는 몇 대 할 수 있고 여러 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로컬로, 네트워크로, 블루투스로 이러면서 프린터 추가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프린터를 추가한다는 게 그 프린터 장치 드라이버를 설정해 준다는 겁니다. 윈도우즈가 우리가 한글에서 인쇄 명령 딱 내릴 때 이 프린터기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종의 프린터기인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치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프린터 장치 드라이버 설정이 틀린 걸 선택하면 인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다음 3번에 프린터에 인쇄 일시 중지 옵션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일시 중지되어 있으면 또 안 나올 수 있겠네요. 또 4번에 프린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다. 전원 꺼져도 안 나올 수 있고, 2번은 프린터의 속성에서 스풀 기능에 관련된 설정 사항을 확인한다. 스풀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124번. 다음 중 프린터 인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인쇄가 되지 않을 경우 먼저 프린터의 전원이나 케이블 연결 상태 확인한다. 3번에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될 경우 시스템을 재부팅한 후 인쇄해보고, 한번 껐다 켜보는 거, 우리 뭔가 작업이 잘 안 될 땐 껐다 켜볼 수 있고요. 또 같은 결과가 계속 나타나면은 그 프린터기 드라이버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준다. 프린터 드라이버는 인쇄에 영향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프린터기가 어떤 기종이다 하는 걸 프린터 추가 과정에서 설치해 주는 게 프린터라는 장치 드라이버를,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인쇄가 안 될 수 있어요. 다음 4번에 인쇄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헤드를 청소하거나 카트리지를 교환한다. 프린터기 열어서 그 속에 청소하거나 교환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속에 레이저 프린터기에는 토너 들어가거든요. 그 토너 청소하든지, 잉크젯에 그 잉크 나오는 구멍, 그죠? 노즐을 청소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스풀하고 인쇄하고는 관계없고, 인쇄 나오고 안 나오고는 상관없고. 그래서 125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에 스플레라는 인쇄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시모스 셋업, 이거는 부팅할 때 관련된 용어예요. 프린터기가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126번. 프린터 제품별로 차이가 나는 특징적인 기능이나 성능을 나타내는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스플링 지원은 대부분의 프린터기가 다 하고 있어요. 특별한 차이가 아니죠. 최대 해상도, 얼마나 깨끗하게 나오는지, 또 인쇄 속도, 양면 인쇄 기능, 그거는 제품별 차이죠. 근데 스풀은 기본 기능입니다. 127번. 컴퓨터에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기는 복사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기에 그 검은색 가루 토너 넣어서 복사기 하는데 한 줄씩 읽어드리나요? 한 페이지 쭉 읽잖아요. 그런 겁니다. 옳지 않은 것 했는데 1번에 옳은 거 보면 회전하는 드럼에 토너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이고, 2번에 비충격식이라 비교적 인쇄 소음이 적고 인쇄 속도가 빠르다.
레이저 프린터기도 소리 나요. 근데 비충격식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타자기처럼 따다닥 따닥 찍어가면서 나왔던 프린터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 젊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못 봤으면. 옛날 타자기처럼 타다다닥 찍히면서 찌직 소리 나는 거 있어요. 그게 충격식이에요. 타자기도 왜 딱딱 누르면 탁탁 찍히는 거 뭐 영상으로라도 봤죠. 예, 아무튼 그런 거는 충격식은 소리가 더 큰데 레이저는 그 탁탁 찍어서 나는 건 아니니까 예, 비충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충격식에 비해서 소음이 적고 인쇄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 밑에 3번이 그런 종류들이고 충격식 그다음 4번에 인쇄 해상도가 높으며 복사기와 같은 원리를 사용한다. 그래서 맞는 거 읽어봐 놓으시면 돼요. 비충격식이다 하는 거. 그다음 128번.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문제 답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적어놨는 요거를 볼까요? CPS는 옛날에 충격식은 어때요? 글자 한자 한자 찍잖아요. 타자기처럼. 그러면 한 글자씩 초당 몇 글자 찍는가 하는 걸로 프린터기의 속도 단위를 나타냈는데, LPM 하는 거는 라인 퍼 미니트니까 분당 몇 줄을 인쇄하는가 조금 더 빨라졌는 게 잉크젯. 잉크젯으로 프린트 해보시면 한 줄 한 줄씩 좀 빠른 잉크젯은 뭐 두 줄씩도 인쇄하지만 어쨌든 한 줄 한 줄씩 종이 밀려 나오면서 인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잉크젯은 분당 몇 줄 인쇄하는가 하는 걸로 프린터기에 이제 속도 단위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레이저 프린터는 한 장씩 쭉쭉 밀어내니까 ppm 페이지 퍼 미니트에서 분당 몇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는가 하는 걸로 인쇄 속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인쇄 속도 단위입니다. 위에 설명은 인쇄 속도가 아닌가 보네요.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답으로 그냥 외우시고요. 다음 129번. 자, 입력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키보드는 아실 거고 스캐너, 증명사진 그쪽 컴퓨터에 넣으려면 스캐너로 읽어드려야 되죠. 그다음 터치스크린 손가락으로 입력하는 거잖아요. 자, 펌웨어는 대표적인 펌웨어 뭐 있다 했어요? 롬이 있다 했어요. 롬은 입력 장치 아니죠. 펌웨어는 어떤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기기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입력 장치 아니고. 다음 130번 입출력 장치 중 성격이 다른 거. 자, 터치패드는 입력 장치인 거 아시잖아요. 자, OCR은 들어보셨나요? 네, OCR은 공공요금 영수증을 읽어드리는 장치가 OCR. OMR 카드 우리 그죠? 객관식 시험지 그 카드를 읽어드리는 기기가 OMR. OCR은 공공요금 영수증을 읽는 기기가 OCR. 여기 O자가 OMR, OCR 다 O자가 옵티컬, 광학입니다. 광학. 빛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입력 장치죠. 그 다음에 트랙볼. 트랙볼은 보신 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마우스 거꾸로 딱 하면 볼이 있죠. 그리고 노트북 같은 거에도 요즘은 터치패드 형식으로 돼 있지만 그러니까 볼록한 공 그거 굴리면서 마우스 대신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거 다 어떤 의미예요? 입력이잖아요. LCD는 뭐예요? LCD 모니터죠. LCD는 TV나 그죠? 우리 컴퓨터 모니터로 LCD 이런 걸 쓰죠. 그래서 이거는 출력 장치고 나머지는 입력 장치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131번 컴퓨터에 연결할 사용하는 모니터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출력 장치의 하나로 문자나 그림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이다. 3번에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모니터에 나타나는 영상은 선명하다. 4번에 모니터 표현 방식에 따라서 PDP, LCD, CRT, LED 등으로 분류된다. 모니터 종류에 TV 살 때도 컴퓨터 모니터도 다 이런 종류들이 있죠. 옛날 커다란 모니터가 CRT고 LED 아실 거고 LCD나 뭐 CRT 빼고는 다 납작합니다. 그죠? 보기는 비슷해 보이죠?
자, 그 다음 2번은 비디오 어댑터와 관계없이, 아니죠. 비디오 어댑터 또는 그래픽 카드, 뭐라고 표현하든 본체 속에 꽂혀지는 모니터하고 연결되는 그게 비디오 어댑터 또는 그래픽 카드라 하는 거. 그거와 관계없는 거 아니죠. 모니터는 영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또 도트가 아니고요. 비디오 어댑터와 관계없는 것도 아니고 도트가 아니라 화소 또는 픽셀을 합니다. 픽셀. 도트는 똑같은 점인데 모니터에 표현하는 점을 픽셀, 그거를 우리말로 화소. 근데 도트는 언제 개념이 들어가는가 하면 프린터기에 인쇄 해상도 이야기할 때 DPI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인쇄 해상도 표현할 때 DPI 표현할 때 도트 퍼 인치, 단위 인치당 몇 개의 점을 찍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DPI 단위에서 도트라고 표현해요. 점. 우리 저번에 엑셀 창에서 그 페이지 설정에 여기 600 DPI 인쇄 품질 몇 DPI 할 때 단위 인치당 몇 개의 점을 찍는지. 그럼 이거는 숫자가 클수록 더 정밀하게 작은 점을 많이 찍는 거죠. 같은 1인치가 있는데 1인치 안에 600개를 찍는지 1200개를 찍는지 몇 개를 찍는지에 따라서 점점 인쇄 품질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트가 아니라 모니터는 픽셀, 프린터기에서 점이 찍히니까 도트. 아까 참, 그리고 픽셀은 가로 곱하기 모니터에 우리 속성에 보면, 이 앞에 볼까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보면 1920 곱하기 1080, 그래서 1920 곱하기 1080 뭐 이렇게 숫자가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픽셀의 수로 나타내요. 이거를 가로 곱하기 세로 문자의 수 이렇게 해놓으면 틀린 겁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픽셀의 수로.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표현하는 건 픽셀 수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픽셀의 수로. 자, 여기 모니터에서 요 해상도를 똑같은 우리가 실제로 구입했는 물리적인 모니터의 크기는 똑같잖아요. 똑같아도 해상도를 낮추면, 만약 이렇게 낮추면,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볼게요. 낮추면 글자 내용들이 좀 더 낮춰볼까요? 더 작은 모니터처럼 쓰게 돼요. 또 글자도 훨씬 커지고 모니터를 조그맣게 씁니다. 모니터를 조그맣게 쓰게 되고 대신에 글자는 더 크게 보입니다. 지금 스크린상에서는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해상도를 높이면 더 큰 모니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더 작아지면서 많이 보여져요. 그죠? 픽셀의 수가 커지면 여기서는. 그래서 그 개념 픽셀의 수를 키웠을 때 줄였을 때 키우면, 숫자를 키우면 더 많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대신에 자그맣게 많이 보여주는 거고, 픽셀 수를 낮추면 커다랗게 조금 보여줍니다. 그죠? 자, 132번에 모니터 관련된 용어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화면의 크기는 화면의 가로 세로 길이를 센티미터로.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몇 인치 이럴 때 가로 세로 길이가 아니고 대각선. 대각선의 크기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크기가 아니고, 화면 모니터 우리 TV 살 때 몇 인치짜리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건 대각선의 길이에요. 2번 해상도는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걸 나타내는 정보로 픽셀 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3번 재생률은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1초당 재충전 횟수를 의미한다. 이런 건 그냥 한 문장이지만 봐놓으면 단독으로 문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4번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플리커 프리가 적용된 모니터가 좋다. 뭐 그냥 읽어보면 돼요. 3, 4번은. 다음에 133번 다음 중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로 픽셀 수에 따라 결정되는 거 해상도죠. 다음 134번은 문제 답으로 외울게요. 모니터의 전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화면이 하얗게 나오는 백화 현상의 원인 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니터의 액정 패널이나 보드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모니터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예. 135번 자 이런 것들 나머지 이제 뒤에 거는 다 문제 답으로 외우시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량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S비디오, 컴포지트 등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량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거 HDMI 뭐 이렇게 문제 답으로 그냥 그대로 외우시고요. 다음 136번 미국의 애플사와 그쵸 이것도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읽어볼게요. 137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답으로 한 번은 보세요. 자, 옳지 않은 거 1번에 UPS. UPS는 무정전 장치예요. UPS는 전압이 급격히 변하여 대량의 전류가 흐르는 서지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이런 설명하고는 관계없고 정전됐을 때 옳지 않은 거잖아요. 정전됐을 때 저 밑에 아마 여기 밑에 설명 있네요. 무정전 전원 장치로 정전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UPS예요. UPS는 무정전 장치입니다. 정전됐을 때 갑자기 전원 딱 꺼지면 컴퓨터 망가지거든요. 그 사이에 안정적인 종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나머지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138번의 무정전 장치 UPS 다시 나왔고요. 139번은 인터럽트도 중간에 끼어드는 겁니다. 어떤 작업을 옳은 걸 볼게요. 1번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현재의 처리 순서를 중단시키고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단시키고 딴 일 먼저 수행하도록 중간에 인터럽트를 걸어주는 거죠. 중간에 끼어드는 작업이 인터럽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인터럽트 수행을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 중간에 어떤 사용자가 명령 딱 내리면 인터럽트 끼어드는 어떤 명령 키를 딱 누르면 그 서비스 루틴대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나면 주 프로그램으로 하던 일 다시 하러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사용자가 어떤 명령이 딱 내려졌는데 그거 처리가 끝나면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3번은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생긴 경우에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틀린 거니까 그때도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인터럽트가 생기는 거죠.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인터럽트 부분도 유사한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시라고 넣어놨으니까 다 읽어보시고요. 자, 전부 이거 그냥 뭐 설명보다는 문제 답으로 그냥 바로 외우실 부분이라서 이제 나머지는 143번은 한번 해볼까요? 컴퓨터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부팅 속도가 느려질 경우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점검한다. 자, 부팅의 바이러스는 부트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부팅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점검해 본다 할 수 있는 거고 3번에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케이블 연결과 점퍼 설정 상태를 확인한다. 점퍼는 스위치 옮기는 건데 본체 열어봐야지 되는 거고요. 어쨌든 하드디스크 제대로 인식 못하면 선이 연결됐는지 체크해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본체 열어가지고 4번에 하드웨어 정보에 노란색 바탕에 느낌표 표시가 나타나면 하드웨어를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한다. 자, 노란색
표시 같은 거는 장치 관리자 같은 데를 가볼게요. 장치 관리자라는 이런 데를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소리가 안 난다 그랬을 때 사운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장치 관리자에. 근데 이 사운드가 노란색 느낌표나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안 돼서 장치 관리자에 왔더니 네트워크 요 표시 자리에 노란색 느낌표가 나타난다든지 빨간색 X표가 있다든지 하면 장치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는 거죠. 지금 제 자리에는 프린터기가 있으니까. 아무튼 키보드, 마우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따로 드라이버 설치 안 해도 기본 규격에 그런 것들은 들어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장치에 대한 드라이버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 장치 드라이버거든요. 거기에 지금 여기 그 하드웨어 정보 보여주는 장치 드라이버에 노란색 바탕에 느낌표가 표시가 나타나면 하드웨어를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그 드라이버를 다시 재설치하든지 업그레이드 하든지 뭔가 드라이버에 대해서 다시 해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2번에 틀린 거, 하드웨어 용량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 컴퓨터를 재부팅한다.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또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고, 이거 앞에서 뭐와 관계 있어요? 프로그램 종료해야 되는 거, 시작 프로그램 시작 안 되게 만들어주고, 아니면 한번 껐다가 켜고, 우리 자고 일어나야 된다 했잖아요. 사람도 한번 그죠? 쉬었다가 껐다가 켜야지 머릿속이 싹 비워지듯이, 이거는 뒷부분의 설명은 다 주기억 장치에 대한 이야기죠. 하드디스크 용량 부족하면 불필요한 것을 삭제해야죠. 휴지통에 들어있는 거 아니면 임시 파일 이런 거 삭제를 해야죠. 그죠? 종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가 부족하면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 용량은 삭제를 해야 되는 거지, 껐다 켜고 종료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거 몰라도 2번에 대한 것은 이해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푼 건 2번 때문에 푼 거니까, 그죠? 하드디스크에 해당되는 설명인지 주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설명인지 그거를 좀 문장을 보고 파악을 할게요. (144번에) 부팅되지 않을 때 원인 아닌 거, 롬 바이오스, 뭔가 단어가 롬 바이오스 부팅에 관련 있는 거죠. 또 3번에 전원 공급 장치, 전원이 있어야 켜지죠. 부트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죠? 부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다 있는데, 단편화가 발생했다. 단편화 조각, 그게 뭡니까? 그냥 흩어져서 저장돼서 속도가 떨어지는 것 뿐이라 했어요. 그래서 단편화를 제거하는 조각 모음을 하면 속도가 향상된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단편화하고 부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단편화가 뭔지도 아셔야 되겠고. 다음 145번,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 방법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에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하는 것이 좋다. 전원 안 끄고 해도 되는 거 있죠. 핫 플러그인 되는 거, 그죠? USB 장치는 핫 플러그인 되고 뭐 그죠?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핫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다음에 2번,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으며 통풍이 잘 되고 먼지 발생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딱 사람 살기 좋은 데에 컴퓨터도 있어야 돼요. 통풍도 잘 돼야 되고요. 온도도 적절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있는 데는 에어컨을 안 틀 수 있어도 기계 있는 데는 무조건 에어컨을 온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적정 온도를. 다음에 4번, 디스크 조각 모음에 대해 예약 실행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최적화시킨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미리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해놓는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컴퓨터 쓰면서 조각 모음 하신 적 있어요? 자, 컴퓨터 쓰면서 뭔가를 저장했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파일 정도야 컴퓨터 실행 속도에 그렇게 영향을 안 주잖아요. 데이터 파일은.
저장했다가 지웠다가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영향 안 주지만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지웠다 많이 안 하니까 우리는 조각 모음을 안 하는데, 자, 그런 작업들이 수시로 일어난다면 최적화를 자주 하는 게 좋죠. 개념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3번에 시스템 백업 기능을 자주 사용하면 시스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백업을 하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하드가 고장 나든지 아무튼 뭔가 망가졌을 때 다른 곳에 하나 더 보관해 놨다가 그걸로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개념이 백업이잖아요. 근데 백업 하는데 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요? 그죠? 아니죠. 146번 올바른 PC 관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데스크탑 PC는 데스크탑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쓴다 해서 데스크탑 PC죠. 평평하고 흔들림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번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 교체할 때는 전원을 끄고 작업한다. 4번에 먼지 많은 환경의 경우 메인보드 내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주 확인하여 청소한다. 먼지 쌓이면 그 메모리 인식 못하거나 그렇게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먼지 많은 곳에 안 있으면 괜찮은데 먼지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먼지를 빼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중요한 데이터는 자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백업한다. 자, 백업이라는 개념은 어디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외장의 다른 디스크에다가 해두는 게 백업이죠. 하드디스크 백업이라는 건 다른 곳에 백업해두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하는 게 아니라, 물론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도 또 하드디스크가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백업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자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그냥 늘 쓰고 있는 데다가 해두는 게 아니라 보관용이잖아요. 그죠? 딴 데다가 하나 백업해가지고 보관해 놓는 거지. 내가 늘 쓰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거기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백업이라는 개념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하드에 두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외장의 다른 디스크에다가 보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저 앞에서 우리가 엑셀 파트에서 백업 파일 저장 단계에서 엑셀 파트의 저장 단계에서 우리 도구에 일반 옵션 가면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요 개념도 있었죠. 이거는 그 단어하고 백업의 개념은 마찬가지예요. 한 개 더 두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외장의 그런 개념 아니고 이거는 BAK라는 확장명 가진 파일을 한 개씩 더 저장하는 거였죠. 예전에 했던 거 그죠? 떠올려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더 저장해 두는 거, 그런 백업 파일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일반 파트에서 하는 거는 내 컴퓨터에 중요한 서류가 저장돼 있는데 없어지면 그 망가지면 안 되니까 외장의 다른 디스크에 하나 더 보관해 두라,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 147번 하드디스크 사용과 관계없는 항목은 자, 맞는 거 그냥 봐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냥 문제 답으로 바로 봐놓으시고, 다음에 148번은 앞에 했던 문제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죠? 지난 시간에 자기 디스크에서 헤드가 지정된 트랙에 도착하는 트랙 이동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 그게 탐색 시간이었죠. 그래서 헤드가 트랙까지 가는데 탐색 시간, 그 다음에 그 디스크판이 회전하는데 걸리는 회전 지연 시간,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데 걸리는 전송 시간, 그 세 가지를 합해서 접근 시간이다. 그죠? 앞에 지난 시간 풀었던 문제에 있었습니다. 됐어요?